자, 이제 문제 한번 볼래? 저기, 몇 페이지 보냐면, 저, 52페이지 한번 봅시다. 등기 절차부터 오늘 병원과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52페이지 아까 8번 문제는 우리가 풀었고요. 자,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이거 풀었고, 19번 한번 풀어볼래요? 자, 등기 신청의 각하사유에 대해서는 이거 자주 출제됩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게 53페이지 9번. 자, 그러면 1번 한번 봅시다. 가등기 기한이에요, 어한이에요? 기한. 자, 그러게 봐봐요. 요거는 이제 여기가 기한이 포인트네요. 그러면 가등기의 기한. 가처분. 간단한 건지만 이제 가처분 등기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가등기의 어한, 가처분 등기.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 등기. 자, 이건 이제 대충 한 사람들은 이제 대충 정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차이점은 뭐인 거 봐요? 기한, 어한, 대한. 자, 요거는 어떻게 등기가 돼요? 안 되죠. 가등기를 가지고 처분 제한은 걸 수 없으니까 요거는 X네요. 요거는 가등기의 기한은 가등기를 가지고 가처분을 건다는 거야. 가등기는 단지 무슨 버전? 순위 버전. 밑에는 뭐예요? 가등기 어한. 요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요것도 결론적으로 가등기를 가지고 가처분이거든. 요거는 가등기에 대한은 어때요? 가등기 상해 가처분 돼야 안 돼? 되죠. 요 세 가지가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딱 비교를 돼야 돼. 그럼 거기는 기한이니까 가등기를 가지고 가처분 등기를 신청한다. 이건 안 돼요. 우리 가처분 등기 같은 본등기 금지라는 게 나와요. 그걸 가로를 쳐고 해석을 해요. 그럼 아주 눈에 팍 띄어버린다고. 그럼 기억은 무슨 사유가 되죠? 각하사유가 되네.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가등기에 대한 이렇게 나오면 뭐예요? 그때는 등기가 되죠. 그러면 기억은 기한이니까 X. 자, 리언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를 보전하기 위한 잘라볼래요? 자, 가등기 줄 쳐놔봐요. 앞에 뭐가 있어요? 말소가 있네. 말소는 뭐예요? 또 다 까먹었다. 물청이잖아. 물청. 물청은 가등기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죠? 그러면 채청은 가등기 대상이 되죠. 그러니까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는 물청으로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리언은 그러면 각하사유가 되네요. 자,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를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돼, 안 돼? 안 돼. 무슨 성? 수반성. 안 되죠. 자, 이것도 각하사유가 되네. 자, 리얼은 뭐예요? 리얼은 가등기 일부 지분, 즉 자기 지분이죠. 소유권 보존, 보동의라미. 무슨 뭐예요? 전원 보상.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것도 무슨 사유가 되죠? 각하사유가 되네. 그럼 각하사유는 전부네. 정답은 5번 이렇게 되는 거야. 얼마나 좋은 문제들인데 질문. 그러니까 요 세 개는 계속 반복돼서 출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의미를 그래서 우리가 구분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세 개를 외우지 말고 왜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따지는 연습을 하라고. 그러니까 자꾸 안 되는 사람은 뭡니까? 답을 외우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지문을 분석해서 자꾸 이해를 해서 그걸 하면 끝까지 가거든. 어떤 사람은 9번의 정답은 5번. 이러니까 실력이 안 느는 거야. 그러니까 왜 안 되는지 이유를 하나씩 따져보는 게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뒷장을 넘겨봐요. 자, 10번의 확정 판결 출전하였죠. 자, 한번 풀어보세요. 지난주 배웠던 건데. 확정 판결.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올해 출제 예상 문제고, 확정 판결은.
됐어요? 자, 봐봐요. 우리 확정 판결은 성사한 자만이 가능해, 패소한 자도 가능해. 성사한 자에 한해서잖아, 성사한 자. 근데 패소한 자는 딱 하나밖에 없잖아. 공유물 분할 판결. 그럼 정답은 몇 번? 몇 번? 정답은 몇 번? 2번, 그렇죠. 2번. 2번에 뭐가 나오는데? 패소한 등기 의무자도 여기 나와 있네. 그러면 단서가 앞에 붙으면 모를까? 공유물 분할 판결, 요 단서가 붙으면 모를까? 자,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판결에 한 등기는 이행 판결에 한해서 단독 신청이죠. 성사한 자만이 원칙적으로 단독 신청할 수 있죠. 예외적으로 공유물 분할 판결은 패소한 자도 가능하다. 그럼 나머지 패소한 자 나오면 뭐예요? 무조건 찍으면 되잖아. 그럼 정답은 일단 몇 번? 2번. 그러니까 공부 진짜 안 한다는 소리예요. 맨날 핑계는 뭐 한대? 민법하고 학개론이 안 돼서 안 한대요. 민법 학개론 안 되니까 뭐예요? 2차 포기 안 돼요. 그럼 뭐 2차 포기. 한번 자녀분한테 뭐예요? 공부 포기하라고 그러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뭐 포기하라고 그러세요. 저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 그 자체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예요? 자식들한테 뭐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자, 1번 한번 봅시다. 자, 1번은 공유물 분할 판결 줄쳐놔 봐요. 그러면 이제 공동그라미 어떻게 오라고 그래서 공단이라고 그랬잖아. 공하면 단. 그래서 공단. 단독으로 공유물 분할을 원이라는 지분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벌써 이제 몇 번 풀어보면 저정적으로 되기 때문에 공하면 단이거든. 공단. 그렇죠? 유하면 뭐예요? 공, 그렇게. 이하면 뭐다? 단, 그렇죠? 그러니까 매번 문제 풀어보면 저절로 읽혀져요. 저절로 읽혀져. 자, 그러면 2번은 틀렸고요. 성사한 자의 하나니까. 자, 2번은 성사한 권리자가 서정의 변론 전개로 사망하였다면 상속인 줄쳐놔봐요. 상속인 줄쳐놨어요? 3번 지문에. 그러면 상속인. 그러면 우리 요거 배웠잖아요. 요거 배웠어요. 한번 불러봐요. 자, 공부한 사람은 이제 저번에 기판력이라고 가르쳐줬거든. 기판력이 뭐예요? 기판력이. 공부 안 하죠. 공부 안 하죠. 저 이야기까지 했어요. 자, 뭐예요? 부인이 남편이 실종 선고가 돼서 지금 한 10년 차입니다. 그래서 10년 차예요. 근데 이제 무슨 문제가 남아요? 자식, 상속 문제가 남고 부인은 뭐가 남아요? 재혼 문제가 남아요. 근데 아들이 와서 우리 아버지 이제 실종 선고 받읍시다. 그랬더니 부인이 뭐라 그래요? 그래도 네 합의 아니냐. 그래서 뭐 속으로는 좋으면서 무슨 말 재혼을 할 수 있거든. 실종 선고 받으면. 그러니까 재혼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그래도 참아라 그랬더니 아들이 상속 문제로 해서 혼자 가서 실종 선고를 받아서 그럼 부인한테도 미쳐 안 미쳐? 미쳐. 그게 바로 뭐예요? 기판력이야. 기판력이라는 것은 읽어봐요. 뭐예요?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이게 바로 미치는 범위가 기판력이거든. 그럼 아버지가 돌아갔었어요. 누가 선고받아요? 아버지가 선고받죠. 아들이 선고받죠. 그러면 아들한테도 기판력이 미쳐 안 미쳐? 미쳐. 그러면 거기 밑에 봐봐요. 무슨 이니? 상속인이 그 판결에 의해서 직접 자기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구한테도 미치기 때문에 아들, 기판력. 그래서 제가 뭐 그냥 이야기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제 기판력이라는 그래도 저는 이 정도는 공부를 하는 분량은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판력이라는 것은 뭐다 써먹을지도 모르지만 기판력의 용어 정리는 해줬잖아요. 기판력이란 뭐라고?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이게 무슨 얘기다? 기판력. 이거 기판력이다. 이 정도가 돼야 된다고. 이제 나중에 그 정도는 되지만은 그래도 기판력의 개념은 좀 잡아놔야지. 기판력이 되면. 자, 그러면 2번은 3번은 맞네요. 채권자 대의소송 줄쳐놔봐요. 채권자 대성. 자, 채무자가 줄쳐놔봐요. 그러면 쭉 가봐요. 채무자가 알았대, 몰랐대? 알았대, 몰랐대? 알았대. 그러면 여기 봐봐요. 채무자가 알았대. 채무자한테도 읽어봐요. 기판력. 판결의 효력이 미쳐 안 미쳐? 미쳐. 그러면 채무자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뭐 채무자가 해주면 좋죠. 고맙지. 어차피 채권자가 뭐예요? 단독 신청할 걸 가지고. 안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거는 또 뭐랑 똑같으냐? 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거랑 똑같은 원리야. 자, 우리가 이제 논리는 똑같은 원리로 가니까 A가 B한테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해 놨습니다. 저당권을 설정해서 무슨 자예요? 저당권자, 저당권 설정자. 누가 점이에요? A가 점유하죠. B가 점유한다. 이러면 저 이제 죽어버릴 거야, 이제. 요 사람이 점유하지 않고 얘가 점유하잖아. 그럼 저당권은 점유를 요소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여기 한번 볼래요? 요 사람이, 자, 보험에 들어놨어요. 보험금에 들어놨어요. 근데 어느 날 불이 났어요. 뭐가 톡 튀어나와요? 자, 보험금이 튀어나오죠. 이게 무슨 데이? 물상대의. 그럼 물상대의가 뭐예요? 물상대의가. 자, 요즘 뭐 물권법 배운다고 그러더니 물상대의는 이제 잘하네요. 자, 무슨 변경이? 이게 질적 변경이야. 질적 변경.
그러면 지금 뭐 B라는 사람은 그러면 건물에다 저당권 설정해서 보험금에다 해놨어. 건물에다. 그러면 요 물선 보험금에는 원칙적으로 미쳐 안 미쳐? 안 미쳐. 근데 제3자가 뭐다? 요 보험금을 압류를 해줘서 직업 전에 압류를 해놔야 돼요. 그러면 제3자가 압류 전에 직업 전에 압류해놨어. 압류해놨어요. 요때는 그러면 저당권의 효력이 미쳐 안 미쳐? 미친다. 그러면 제3자한테 뭐라고 그래야 돼? 땡큐라고 해야지.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변경이니까 그렇죠? 질적 변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질적 변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의미가 그렇게 이제 단서가 달려간다고. 그러면 채권자 대의 소송에서 채무자가 알았대, 몰랐대? 알았대. 알면 채무자한테도 뭐가 미쳐? 판결의 효력이 미쳐. 채무자가 등기해주면 고마워, 안 고마워? 고맙죠. 그러니까 이때는 채무자가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자, 그러면 이제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될 때 잘라봐요. 판결.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내공이 좀 쌓이면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자, 그럼 판결. 자, 우리 이제 판결입니다. 판결. 계약법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저는 이제 민법 교수님이 많이 계약법도 끝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달 민총이 끝나고 이제 민법 교수님은 물권법으로 갈 거야. 왜 그러면 저랑 자꾸 교차를 해줄까요? 요거 때문에 그래. 반복 학습 때문에 그래. 반복. 똑같이 때려서.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봐봐요. 판결은 시효에 몇 년에 걸려요? 10년이에요. 10년. 판결은 10년입니다. 근데 거기 앞에 보니까 무슨 판결인지 봐봐요. 무슨 판결? 이행 판결이야. 이행 동그라미. 이행 판결은 강제 집행력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거 하나 하고. 그럼 이제 그거는 실체법 관점으로 문제를 푸는 거야. 절차법 관점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등기법 관점으로. 오리지널. 그럼 그 옆에다 하나 써놔요. 끝에다 요거 하나 써놔요. 자, 무슨 심사주의다? 형식적 심사주의. 자, 요거는 이제 민법 관점에서 문제를 푼 거고요. 요거는 이제 등기법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보자고. 자, 우리 등기법 무슨 심사주의? 형식적 심사주의. 형식 동그라미. 형식은 절차만 심사하는 거야. 절차만 심사하죠. 그러면 판결이 시효에 걸리든 안 걸리든 그거는 등기관의 심사 권한이 없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등기는 신청을 해야 된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리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심사주의 때문에? 형식적 심사주의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 관점에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하나는 이제 형식적 심사주의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 관점에서 풀어두면. 그러면 올해 이제 확정 판결에 의한 등기가 출제가 되는데 여기에서 제일 출제될 가능성이 몇 번? 1번이 됩니다. 1번이 무슨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 자, 공유물 분할 판결은 무슨 판결이죠? 형성 판결. 형성 판결은 몇 조로 가? 187조. 그래서 작년에 공동소 형태에서 출제됐거든. 2.5점짜리로. 그러니까 왜 그러냐? 왜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이 작년에 워낙 중요한 판결인데 공시법에서 빠지고 민법에서. 한번 봐봐요. 우리가 출제위원이 있어. 문제를 선별하는 위원이 있고 출제위원이 있어요. 출제가 5분이 들어가. 5분이 들어가요. 5분이 들어가면 뭐예요? 한 4배수를 뽑아 놓는다고. 4배수를. 그러면 4배수를 문제. 그럼 민법은 몇 문제를 뽑아 놓을까요? 4배수니까. 160문제를 뽑아놔.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이제 출제해 놓으면 선별위원이 가서 그 뒤에 가서 선별을 한다고. 선별을 해요. 그러니까 출제위원이 있고 따로 있고 선별위원이 따로 있다는 거야. 선별위원이. 그래서 문제가 이제 중복되는 것을 문제를 이제 뺀다고 이제. 그러면 작년에 공유물 분할 판결이 나왔으니까 뭐예요? 올해는 등기법에서 분명하게 출제가 된다고.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은 무슨 신청? 단독 신청. 단 이렇게 한번 잡아놓고요. 그러면 올해 이제 출제된다면 이 5개 지문 중에서 적어도 2개, 3개는 똑같은 지문이 들어간다. 그 중에 제일 유력하는 게 몇 번일까요? 1번, 2번, 5번 지문이야. 1, 2, 5. 나오게 되면 3개 지문 들어간다고. 그 중에 장난칠 게 뭐예요? 바로 공유물 분할 판결이야. 자, 그러면 이제 11번 한번 풀어보세요. 11번. 자, 오늘 배운 거 가지고 한번 풀어봐요. 자기가 모른다 그러지 말고 하여튼 가전 논리로 다 풀어봐요.
자, 풀어보셨어요? 자, 1번 한번 봐요. 병의 채무담보를 위해서 잘라봐요. 채무담보를 위해서. 가까으리. 그러면 한 사람은 뭐예요? 저당권자고, 한 사람은 뭐예요? 저당권 설정자겠죠. 그러면 저당권 설정자면서 뭐가 될까요? 물상 보증인이 되겠죠. 그러면 당사자는 가까으리 되지 병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병은 건저당 설정 등기 신청에 당사자 적격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그럼 당사자는 누구예요? 가까으리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자, 17세인 갑은 잘라봐요. 그럼 17세인 갑은 무슨 년자죠? 미성년자야. 그러면 거기 이제 미성년자라고 이제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거야. 미성년자. 자, 소유권 보존 등기 줄쳐놔봐요. 자, 뒤에 이제 등기 신청 능력이라고 이제 줄쳐놔봐요. 요 세 가지를 이제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성년자는 등기소에 갈 수 있어, 없어? 그래, 갈 수 있잖아. 그러면 등기 신청 능력은 있어, 없어? 일단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성년자는 권리자도 될 수 있어요? 의무자도 될 수 있어요? 권리자도 될 수 있고, 의무자도 될 수 있어. 권리자는 이익을 받아요? 불이익을 받아요? 이익. 의무자는 불이익을 받는다라는 거네. 만약에 등기 의무자가 불이익을 받는다면 등기소에 갈 수 없어. 등기는 완전한 행위 능력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야. 이제 뭐라면? 권리자라면, 자, 의무자라면 행위 능력까지 갖춰줘야 돼. 뭘 받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근데 여기 봐봐요.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보존 등기가 뭐예요?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죠. 가구를 개설하는 것은 미성년자한테 아무런 해악이 가지 않아. 단지 등기부를 개설하는 거에 불과하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17세인 갑은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 그러게.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뭐예요? 미성년자는 그러면 적어도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등기 신청 능력자는 그러면 등기 신청 능력은 적어도 뭐예요? 적어도 무슨 능력은 있어야 돼?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요. 그러면 벌써 이제 능력이 적격이 능력이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존 등기는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미성년자한테는 아무런 해악이 가지 않는다. 그러면 미성년자는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에 똑같은 문제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미성년자는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어때? 백수.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대리인은 적어도 어상. 그럼 결론적으로 미성년자는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어때? X. 24회 때 이게 출제될 거예요. 미성년자 관련돼서. 이거는 24회 때 민법에서 요 지문이 출제. 이거 틀린 사람은 뒷조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뒷조사를 한번 해봐야 돼. 뒷조사.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이제 그래서 이제 미성년자 관련돼서 민법 하나, 등기법 하나. 그래서 그렇게 출제가 된 거고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네. 자, 그러면 성년 후견인 갑은 잘라봐요. 피성년 후를 대리 동그라미. 대리인은 자, 우리 배웠으니까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대리인은 적어도 무슨 능력? 의사 능력. 그럼 성년 후견인 갑은 의사 능력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대리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네. 자, 지방자치단체는 아까 지방자치단체 있었죠? 등기 신청에 읽어봐요. 당사자 능력이 있다. 맞나요? 아까 당사자 능력을 뭐라고 그랬어요? 등기 신청 적격자라고 그랬거든. 맞네. 자, 5번에 갑으로부터 적법하게 등기 신청을 이임받은 의리 피한정 후견이라도 읽어봐요. 등기 신청 능력을 갖는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임받았으니까 대리죠. 그래서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면 대리와 관련돼서 우리 뭐예요? 여러 가지 대리 어떤 반응들이 그 의미로 출제가 된 거네. 그럼 결론적으로 정답은 몇 번? 2번이 돼.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봐봐요. 지금 이 문제를 못 푼 사람은 이걸 구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거 봐요. 등기 신청 능력과 적격은 같다, 다르다. 그러면 등기 신청 적격은 최소한은 적어도 권리 능력은 갖춰야 돼요. 등기 신청 능력은 최소한 의사 능력은 갖춰져야 돼.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온다. 등기 신청 능력은 적어도 의사 능력은 갖춰야 된다. 맞나요? 등기 신청 능력은 적어도 무슨 능력?
권리 능력은 가져야 돼. 그게 대한 A가 바로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 아까 박찬호 장학회. 등기 명의는 누구다? 그 자체. 등기 신청인은 박찬호 장학회 회장. 그래서 그런 의미가 이제 출제가 된다. 그래서 참 잘 따져야, 이런 문제는 안 따지는 사람은 되게 어려운 문제야. 따지는 문제는 진짜 재밌는 지문이고, 뭐, 재밌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12번에 이제, 12번은 센스를 한번 풀어봐요. 센스. 자, 12번 문제. 요거 못 풀면 센스가 없는 사람이야. 한번 풀어봐요. 자, 그럼 봅시다. 12번. 등기관이 등기를 맞았을 때 등기 완료 통지 절차를 봐요. 등기 완료 통지. 찾았어요? 등기 완료 통지는 뭐예요? 그 밑에 뭐를 담고 있어? 권리를 담고 있어. 권리. 그렇죠, 권리. 자, 등기 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으면 등기 완료 통지를 해줘야 되거든. 그게 가르면. 자, 권리죠? 그럼 여기 등기 외역이 한번 봐봐요. 이게 뭐예요? 표제고요. 이거는 갖고, 알고. 이게 뭐예요? 권리. 권리정은 여기서 탄생하죠. 여기서는 탄생하지 않죠. 그럼 여기에서는 사실을 찾으면 되네. 일반의 무슨 구역? 행정구역. 행정구역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정답은 1번. 완전 주워먹는 문제예요, 이거는. 주워먹는 문제예요, 자기가 지금 문제 푸는 요령을 몰라서 그러는 거지. 지금 너무 어렵게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니까. 벌써 등기 완료 통지, 그러면, 이거는 등기 필정부에 가름해서 작성해 통지해 주는 거구나. 그러면 요 등기 완료 통지는 권리구나. 그러니까 1번 보니까, 행정구역 변경, 사실, 정답은 1번, 이렇게 돼. 이게 바로, 뭐 진짜 유능한 사람들은 안 배웠더라도 그렇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라고. 다 배워서. 자, 그래서 이제 정답은 뭐 1번이고요. 그러면 2번은 한번 봐봐요. 미등기 부동산 줄쳐나 봐요. 처분 제한 줄쳐나 봐요. 직권 줄쳐나 봐요. 그러면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잖아. 신청인은 누구야? 신청인은 누구야? 등기관이잖아. 명의는 딴 사람이죠. 일체, 불일체, 비일체. 그럼 등기 필정보는 작성하지 않지만 등기 완료 통지서는 알려줘야 되거든. 등기를 마쳤다고. 그러면 해주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니은의 관공서 촉탁 등기, 촉탁 줄쳐나 봐요. 신청인은 누구예요? 관공서. 명의는 딴 사람이야. 일체, 불일체, 불일체. 그럼 등기 필정보는 작성하지 않지만 등기를 마쳤다고 통지를 해줘. 무슨 통지? 등기 완료 통지가. 얼마나 재밌냐고 한번 생각해봐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그냥 풀려고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뭡니까? 아까 등기 신청인과 명인이 일치할 때 그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사람. 그게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쉬워. 생각을 하면. 어렵게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지. 그럼 12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자, 그럼 13번을 한번 풀어봐요. 됐어요? 자, 1번은 무슨 소리예요? 봐봐요.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두 개가 원칙이죠. 등기관 직권, 법원의 명령, A죠. A는 뭐예요? 법률 규정이잖아. 법률 규정. 법률 규정이 없다면 원칙, 촉탁이 안 등기와 당사자 신청해야 한다. 그러면 관공서 촉탁 등기는 당사자 신청을 또 준용을 해. 그러면 결론적으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촉탁에 따른 등기 절차는 신청 등기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한다. 준용. 맞네요. 그러면 당사자 신청의 종류는 몇 종류가 있어?
두 종류가 있죠. 공동신청과 단독신청. 그러면 당사자 신청은 모두 중요하니까 적탁등기는 공동신청에 알 수 없다. 어때? X. 공동신청도 가능하고 단독신청도 가능하고. 얼마나 재밌는데 자기가. 그냥 문제를 외우면 재미없는 겁니다. 비극이야. 문제 외우면 등기법은 비극이야. 등기법보다 더 비극인 게 있어. 중개사법이에요. 중개사법. 중개사법은 토시 하나의 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하겠어요. 중개사법은 이론 가지고 안 돼요. 문제를 자꾸 풀어봐야 돼. 다른 벨 뒤에 있는 문제 자꾸 풀어서 틀려보고 토시 하나의 답을 체크해보고 중개사법은 이론 1000번 만번 맨방문을 읽어도 점수 안 나와. 자, 우리 중개사법은 딱 기본 3번 읽든지 요약집 2-3번 읽고 문제로 자꾸 풀어봐서 문제를 틀려봐야 돼. 감각적으로 틀려봐야 돼. 어떤 사람은 틀리니까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 풀기도 싫어. 그러니까 그거는 중개사법은 영원히 30-40점대로 가는 거야. 우리 누님 형님들이 그래서 점수가 안 나와요. 중개사법. 문제 풀면 틀리니까 자꾸 짜증나거든. 화가 나고 막. 근데 중개사법은 뭐야? 자꾸 문제를 풀어봐야 돼. 문제를 풀어봐야 돼. 작년에 뭐 여기 봐봐요. 작년에 6개월 만에 학교 간 사람, 6개월 만에 7개월인가? 5월 둘째 주에 와서 학교 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삼성에 있다가 명퇴당한 사람이에요. 간부로 있다가 부장님으로 있다가. 그분은 이제 뭐 민법 초창기에 막 잡았어요. 남자니까 뭐 이제 명퇴 이제 하고 돈도 이제 있으니까. 근데 이제 딴 거는 다 잡았는데 세상에 중개사법 점수가 안 나온대. 그래서 뭐예요? 그러면 하실래요? 그랬어요. 뭐 말씀 들으실래요? 그랬더니 시중에 가서 문제집 3권 사세요. 3권을 뭐예요? 3권을 사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랬더니 문제 3번 풀고 나더니 점수는 역시 95점. 역시 중개사법은 제가 마루타를 다 사용해봐서 하는 겁니다. 그분이 점수가 안 나오면 또 뭐 문제 풀라는 소리도 안 해요. 그러니까 역시 중개사법은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 많이 풀어봐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1번도 풀어보면 이게 그냥 무슨 의미인가를 잡아서 자기가 요약집을 보든지 기본서를 찾아서 한번 생각할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2번 봐봐. 애국인 벌써 공부된 사람은 출, 그렇죠? 애출. 자, 3번은 권리소멸 약정 동그라미 쳐놔봐요. 약정 특약은 다 부기등기야. 벌써 약정 보면 부기등기로 점프해버려. 몇 번 문제 풀면. 약정, 특약. 그래서 뭐예요? 이런 건 다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야. 자, 제공된 신청 정보 연구 버전이다. 어때? X. 연구 버전은 6개 깍 외우라고 그랬잖아. 대표적으로 등기부라든지, 그 다음에 뭐예요? 폐쇄 등기부. 그 다음에 또 이제 신탁원부. 그 다음에 공동담보 목록. 그 다음에 매매 목록. 무슨 버전이다? 연구 버전. 나머지는 배울 필요가 없어. 그럼 공동 상대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4번이 되는 거네. 4번. 연구 버전 6개는 딱 잡아놔야 됩니다. 잡아놔야 된다고. 자, 그러면 이제 행정구역이 변경되면 잘랐어요? 행정구역이 변경되면 잘랐어요? 행정구역은 저희가 변경하나요? 아니죠. 누가 변경해요? 소관청에서, 우리 행정관청에서 발표. 그러면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에 대해서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는 뭐예요?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뭐다? 본다. 간주한다는 거네. 작년에도 출제가 됐죠. 요지구는.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그렇죠. 자, 뒤장 넘겨서 문제 14번. 올해. 자, 문제 14번을 한번 풀어봐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렵더라도 솟아날 구멍은 있어요. 그렇죠? 솟아날 구멍. 이거는 답을 아는 데서 장난을 쳐. 자, 봐봐요. 이거는 무슨 접시법이에요?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과 관련된 거죠. 갑은 어뢰게 값의 X 부동산을 부담 없이 정여 동그라미 정여하였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에 틀린 거에 틀린 거. 그럼 1번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눈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좀 켜보자. 이거 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정의는 편무계약이거든. 편무계약은 동시이행 관계가 없거든. 그러면 계약 허력일로부터 며칠? 역시 10일 거죠. 자, 그러면 1번에는 딴 거 안 보여야 돼. 정의만 보이면 돼. 정의. 정의는 효력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역시 10일. 정의는 무슨 계약이니까? 편무계약이. 정의. 자, 그러면 나머지 한번 5번 한번 가볼까요? 만일 갑이 을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였다면 매도 동그라미. 매도라는 것은 매매라는 거죠. 매매는 쌍무야 편무야? 편무. 동시인 관계가 있죠. 그러면 거기 뭐라고 써놨어? 계약에 정한 이행기가 아니라 잔금 지급일이라는 거야. 동시 이행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5번이 틀렸네요. 그러면 친정기간이 기산일이 된다. 어때? X. 우리 매매는 쌍무다 편무다. 편무. 안 미쳤어요. 쌍무는 무슨 관계? 동시이행 관계.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로부터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언제다? 기산점이 잔금 지급일 기산한다라는 겁니다. 봐봐요. 그러니까 어렵게 푸니까 그러는 거야. 근데 요 출제원도 사실 아주 주로 특별조치법이 나오면 1번 아니면 5번에다 장난친다고. 1번 아니면 5번. 맞아. 정의하고 매매라는 것에도 논점을 찾아준다고. 그래서 제가 요렇게,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제 입력을 시키는 게 수업할 때, 지난주에.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정의는 쌍무다, 편무다. 편무, 요거는 쌍무라는 걸 생각해야 돼. 그러면 요거는 편무계약으로서 동시인 관계가 없거든. 매매는 뭐예요? 쌍무, 동시이행 관계가 있거든.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로부터 며칠? 60일. 그럼 그때가 언제냐? 잔금 지급일이라는 거야. 정답은 5번이네. 그러면 요거는 이제 특별조치법이, 자, 우리가 또 나올 가능성이 또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대비를 좀 해주셔야 돼. 하여튼 안 나오기 원하는 게 바로 특별조치법이에요, 이게. 특별조치법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근데 이때까지 출제된 것은 주로 뭐예요? 그래도 출제원들이 어려우니까 주로 요런 거에다 장난을 많이 쳐왔어. 정리하고 매매.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래가지고 1번에다 갖다 놓고. 다음 중 틀린 것을 갖다가 넣으면 매매에다 갖다 놓고. 그래서 매매는 무슨 계약이다? 쌍무 계약이거든. 그러니까 요 14. 문제를 풀면요. 문제 푸는 패턴이 익혀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 15번 보죠. 15번 한번 풀어봐요. 자, 1번은 맞아요, 틀려요? 맞죠. 2번은 맞죠. 전부 맞죠. 이제 2번은 등기의무자 2인 이상이 돼. 의무자가 두 사람이 돼. 그럼 전원에게 통지해줘, 1인에게 통지해줘. 1인. 그럼 틀렸다는 거 알 수 있네. 정답은 3번 거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는 경우 등기 접수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맞네요. 등기사항 증명서의 발급 청구. 발급이네. 발급은 전산화되죠. 네. 어느 등기소나 가능하다. 그죠. 정답은 3번 거죠. 자, 56번 한번 풀어봐요. 자꾸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문제는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온다고. 정답은 1번이죠. 그렇죠. 자, 공동가등기 중 일부 동그라미. 자, 우리 가등기는 그 옆에다 하나 써놔볼래요? 가등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가용이라고 그랬잖아. 자가용. 그래서 자가용이라고 써놔요. 자, 자가용. 올해는 하도 안 돼서 자가용으로 하잖아. 용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자, 여기 봐봐. 무슨 등기? 가등기. 자가용은 누구 거다?
자기. 그러면 자기만 되는 거야. 그러면 일부 지분, 자기 지분,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렇죠? 각하사유가 아니냐. 정답은 1번. 벌써 이제 자가용 가르쳐 준 사람은 벌써 자가용을 써먹는 사람이 있고 못 써는 그게 실력 차이인 거야. 그게 이제 실력 차이가 되는 거야. 자, 1번은 맞네요. 2번은 봐봐요. 구분 건물과 전유분과 분과 대지 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 뭐 했대? 읽어봐요. 2반 했죠? 아까 건물하고 토지하고 분리처분할 수 있어 없어? 없어. 2반 했으니까 각하사유네.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양도했대. 분리했대. 그럼 벌써 끝났네. 각하사유네. 이미 보존 등기와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각하사유네. 법령의 근거가 있대 없대? 없대. 없는 특약을 달 수 있어 없어? 없어. 각하사유네. 계속 나오죠. 계속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저쪽 뒷장을 넘겨서 몇 페이지로 가냐면 몇 문제 안 남았어요. 화이팅. 오늘 문제만 풀고 헤어질 거예요. 자, 20번 풀어보세요. 20번. 됐어요? 1번은 틀렸죠.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그죠? 2번은 소유권 이전 등기 나왔네. 주소 증명 정보 출처나봐요. 앞에 뭐가 있어? 등기 의무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의무자도 제공하고 권리자도 제공해준다. X네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 권리자인 경우 등기하는 등기 필정보를 작성 통지하지 않는다. 맞네요. 정답은 3번. 그죠? 4번은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사람도 대리를 대리하여 전자 신청할 수 있다. 어때? X. 대리 신청은 누구만 가능해? 자격자 대리인만. 자, 건물의 전부야, 일부야? 전부. 그러면 도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일부만. 도면 첨부. 그죠? 정답은 3번. 그죠? 그러니까 봐봐요. 작년에 그나마 조금 어려운 문제였어, 이게요. 그나마 어려운 문제였어요. 예상했던 지문들이야, 다 나왔던 게. 정답은 몇 번 있다? 3번. 자, 21번은 풀었어요, 안 풀었어요? 풀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놀랐을 거야. 이거 언제 풀었는지. 지난주에 와서 풀었거든. 자, 22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작년 기준은 돼요, 작년 기준. 이게 문제입니까? 자, 그럼 볼까요? 법인 아닌 사단은 어때요? 전자신청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박찬호 정확해. 전자신청할 수 없다. 등기신청이 각하 결정이죠. 각하 결정은 등기가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그럼 제3자한테 피해가 안 가? 안 가. 그럼 제3자는 이 신청을 할 수 없다. 안 해오더라도. 자, 공동상속인. 여기 나왔다. 디귿. 디귿 또 나왔다. 디귿 여기에다 옆에다 써놔요. 무슨 보상? 전원보상. 전원보상. 읽어봐요. 보존등기와 상속등기는 전원은 되나? 자기는 돼? 안 돼? 안 돼. 공동상속인 일부. 일부죠? 그러면 자기네. 그러면 자기에 대한 상속 지분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읽어. 각하사유가 된다. 맞네요? 자기 지분은. 그러니까 전원보상. 일부는 자기거든. 전원보상. 자, 대법원장 출전하세요. 대법원장. 대법원장은 무슨 권자가 돼? 이인권자가 되잖아. 그래서 지난번에 이인권자는 대법원장이요. 등기 사무 정지권자도 누구자? 대법원장이라. 그래서 이임하면 누구 권자? 대법원장이야. 대법원장. 그래서 의미가 그렇게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옳은 것은 모두 고르면 다 맞다.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전원 보상도 나오고 자가용도 나오고 뭐 배운거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올해 또 나올 수 있는 지문이야. 계속 나올 수 있는 지문들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문제는데 한계가 있다고요. 그래서 최근에 5년간 기출지문을 보면 5년 전에 다 출제됐던 지문이 계속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고요. 자, 뒤에 이제 표시 등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우리 한번 풀고요. 다음 주에 아마 종강이 될 거예요. 다음 주가 며칠이에요? 29일입니다. 29일이고요.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오늘 집에 가셔서 자꾸 뭐예요? 문제를, 여기 이제 문제를 위한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요 5개 지문이 왜 틀리고 왜 맞고를 어디 가서 찾아봐요? 예학집에 가서 찾아보라고. 그러니까 문제만, 이러면 절대 실력이 안 나라. 문제 정답은 5번이고 2번이고 이러면 안 돼요. 5개 지문을 자기가 완전히 자기가 뭐예요? 깨차고 있어. 협력을 하라고요. 그러면 나왔던 문제는 또 나오기 때문에 지문이 변형되거든요.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자, 지금 뭐 한 2시 4분이니까 3시 4분부터 오늘 뭐 민법은 시작하겠습니다. 뭐 안 들을 사람은 뭐 다음 주에 뵈야 되고요. 들을 사람은 이제 3시 4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